자, 일단 뭐 오전에는 형사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참석을 했고 오후에는 헌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을 다음 주 화요일 2월 25일 네,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고는 한 약 2주 뒤에 열릴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추측이 나오는데 오늘이 마지막 10차 변론이었고 증인들 나오는 거 마지막이었고 이제 최후 변론 빼고 마지막인데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좀 요약을 하자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추하다. 바닥이 어디까지냐. 오늘도 그 모습을 보였어요. 네, 어떤 모습?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네. 아니 말이야 홍장원 당신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 아니야? 그런 얘기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거랑 메모 4개인 거랑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 뭐가 문제냐고요. 한동훈 친구면은 그러면은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면은 그 한동훈 친구 보좌관 말 듣고 그래 내가 없던 얘기를 지어내야지.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네. 공격하는 거 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추하다. 대통령다운 품이라는 거는 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네.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추하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어떻게? 아주 심플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문어체로 준비했는데 네. 구어체로 훨씬 와닿아요. 문어체로 한번 아름답게. 여기 질문이 있어서 저는 네. 참담했던 품격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참담했던 너무 아름다운 단어네요.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말씀 들어 참담했던 추하다. 품격. 약간 형용 모순인 것 같은데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참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품격이 너무 참담해졌다. 참담해졌다. 네.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예를 들어 소탈하고 털털한 모습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뭐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소탈과 막 나가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이 완전히 막 나갔다. 저는 그래서 고장난 아주 나쁜 스피커. 그게 고장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나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그 더 웃긴 게 네. 윤곽근 변호사가 그 메모 말이야. 당신 왜 그 메모를 기억했어? 홍장원 전 차장에게. 그 메모를 기억해가지고 메모한 거를 그걸 막 뭐라고 했어요. 네. 기억한 거 가지고도 뭐라고 그래. 근데 난 참 웃겨가지고. 아니 뭐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요원이냐 요원 빼내라고 한 거 아니냐. 그쵸. 주옥 같았죠. 의원이 아니라 요원 아니냐. 네. 자기들이 들어가놓고 자기들이 왜 빼내요?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철수하면. 대통령이 직접 한 거는 그렇죠. 국회에 이 군인들이 질서와 경비를 위해서 들어갔다. 네. 그러다가 시민에게 오히려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들어가서 무슨 게임해요? 왜 들어가서 자기가 폭행당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하는 거 보면 뭐 무슨 내란죄든 뭐든 이거 따지기 전에 정상이 아닌 분이어서 탄핵시켜야 된다. 그걸로 그냥 얘기되는 거 그 같아요. 제일 웃긴 건 개몽령도 그거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 박수? 박수. 박수 안 쳐줘가지고 말이야. 기가 그냥 박수. 최소한 박수를 대통령 쳐줘야 말이야. 돼. 내가 하는데 말이야. 앞으로 박수도 박수 안 잘 치고. 쳐주는 곳으로 그러니까요. 계엄당하기 싫으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최후 변론하고 마지막인데 대통령 측 이제 혁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자,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한 것도 안 지키는 마당에 석동현 변호사가 한 얘기가 뭘 지키냐. 뭐 예를 들어서 불복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니다 우리 승복할 거다. 그럼 아유 다행이다 승복한다네. 대통령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제가 이름도 장담컨대 이러네요. 대통령도 몰라요. 네. 그때 그 기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국정을 해왔고 그렇지. 그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딱딱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걸 석동현이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냥 담담하게 대통령이 뭘 하든 예 맘대로 하세요라고 하고 혹시나 불복을 해서 불복한다는 게 뭐 토라지 앉았다 예 토라지 앉으세요 여러분 벽 보고 앉으세요 네 법적으로 불복할 절차는 없으니까. 없죠 네. 불복하는데 벽 보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가 불복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런 걸로 극우 지지층을 선동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전 서부지방법원 같은 폭동 사태를 일으킨다거나 그게 문제죠. 예 이러면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게 안 되게 여당도 당신이 해야 되고 야당도 약간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런 준비는 대통령이 대통령 측이 승복하겠다 얘기를 하든 말든 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말은 어차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신경 안 같아요. 써도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무슨 승복하는 게 큰 은혜 베푸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마디로 웃기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럼 승복 안 해. 나 승복 안 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단식투쟁. 단식투쟁? 오. 아,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근데 먹는 거 좋아해서 네. 못해요. 그렇지. 불가능하다. 네. 그 웃긴 얘기죠. 공정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것도 그러면 헌재가 지금까지 그냥 불공정하게 이 재판을 진행했느냐 그런 것 관련해서는 지지층이나 여야가 다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은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서 부여했잖아요. 네. 그 권리를. 그건 존중을 당연히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0차 변론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인물이 조지호 네. 경찰총장입니다. 자, 이분은 여기 오기 전에 헌재에 오기 전에 검찰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얘기를 했다. 6번이나 전화해가지고 계엄 상태 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오늘 헌재에 나와서는 대부분 이제 답변을 거부를 했어요. 검찰 조사 때 얘기한 내용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다만 검찰 조사 때 내가 사실대로 답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네. 그러면 그 얘기를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완화, 그러니까 전문 증거를 쓸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런 거 가지고 막 따지지만 본인이 얘기한 거죠. 그거 사실이에요. 검찰 진술조서에 본인이 길게 얘기했던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월 3일 당일 대통령이 6번 전해서 다 체포해, 청소해, 불법이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네. 그다음에 체포명단 15명 이상 불러줬던 것 여인영 사령관 네 사실입니다. 요걸 그냥 내라는 대답으로 단 거다. 네. 대통령 면전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뭐하니 헌법재판관들에게 거기 써 있는 게 다 맞아요. 진술조사에서 제가 서명까지 했잖아요. 네. 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결정은 핵심적인 건 다 인정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없을 때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대통령이 막 굉장히 막 명령하고 그러면 따라야 되고 예예거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그 안 그러셨잖아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면전이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냥 저 다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진술이 일관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의 말을 믿어야죠. 이거를 그냥 너 말이야 왜 그랬어? 너 뭐라고 하더라? 무슨 정신적으로 썸남. 아, 그거 저도 그거 너무 선망. 안타까웠어요, 그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을 앓고 있는데 좀 몸이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선망 증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한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를 그러니까요. 제기하려고 본인의 아픈 몸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사실- 그런 질문을 해? 그러니까 조지 청장은 사실은 뭐 있었지만 계엄 이후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 악화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그러면서 폐렴이 더 급해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어떻게 당신 아파서 지금 머리가 좀 아파서 제대로 얘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해요. 네. 조지호 청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조지호 청장이나 네. 예를 들어 여인영, 이진우, 이상민하고는 좀 다른 게 네. 본인이 얘기한 검찰 진술조서를 인정했잖아요. 네. 그게 다 사실에 맞다라고 했고 대신 대통령 앞에서 하나하나 쟤가 그랬어요 라는 것만은 그냥 안 한 거거든요. 저는 뭐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지호 총장은 어쨌든 경찰대에 뭐 잘 나갔던 에이스였고 엘리트였고 그렇긴 하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낙점해서 청장까지 간 자리잖아요. 네. 자기를 그렇게 해준 사람 앞에서 하는 거는 뭐 인간적으로 면전에서 제가 범인입니다 하기는 못하고 제가 범인이라고 한 거 그거 맞아요? 네, 그냥 요 정도 한 거. 그건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인정할 건 다 했다. 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두 번째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홍장원 차장의 메모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CCTV를 막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당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언제 메모를 언제 어디서 받아 적었다고 했는데 사실 CCTV로 본 동선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좀 오류 때문에 장소에서 좀 착각을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걸 서서 썼느냐, 앉아서 썼느냐.
관저에서 썼냐, 아니면 공간 앞에서 썼느냐, 길거리에서 썼느냐, 그게 어디서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 야 하나 걸렸다. 이거 잘못 얘기했다. 기억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메모도 기억에 오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저런 것까지 공격을 할까. 구차하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홍장원 차장은 대단히 자신 있게 일관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말이 바뀌면은 그거는 거짓말을 했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흐름을 갖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격을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탄핵시키려고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2달 전에 있었던 일을 그때 무슨 넥타이 맸죠? 빨간색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져서 CCTV 보니까 파란색입니다. 핵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몇 시에 메모를 작성했냐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핵심은 그 메모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체포 명단이 사실 명단도 중요하잖아요. 여인용 방첩사령관이 누구의 위치 파악 좀 해달라고 얘기한 게 맞느냐. 네. 누구도 사실 조금씩 틀려도 돼요. 그렇죠? 누구의 체포를 위해서 누구를 위치 파악을 해달라는 게 맞느냐? 그것만 맞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홍장원 차장만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정말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홍장원 차장이 무슨 나쁜 의도로 그런 것 아니야? 그걸 명단을 라고, 만들어냈나? 뭐 그렇죠. 라고 의심할 의심할 수 수 있죠. 있는데. 여인영도 부정하고 만약 네. 그렇다면.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도 들었대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몇 분 차이로 누구의 위치 파악을 해야 돼. 이건 여인영이 전화했다고 다들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둘 다 이게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인영은 일단은 김용현이 지시했고 김용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런데 이게 딱 맞는 거지.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왜 들었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그러면 어떤 신의 목소리가 들렸나 이 사람들이? 누군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갑자기 이 사람들을 체포해 주술적인 힘이 작동된 건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게 근대 과학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명, 여인영이 양쪽에 전화해서 체포 명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다. 네. 이런 사람들을 위치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그거는 여인영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뒤에 네. 부하의 그 처장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네.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냐. 메모를 작성해봐. 네. 검찰이 군검찰이 압색한 자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리스크의 체포 명단 네.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폐기하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 부하들은 안 했다. 예.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압수수색이 그런 그 메모 자체가 리스크에 대한 메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벌써 그걸 전화한 사람이 메모가 있는데요. 뭐 아무 걱정할 게 그러게 없습니다. 말입니다. 대통령이 또 오늘 네. 홍장원 차장과 저 주옥 같은 얘기를 좀 몇 개 했어요. 네. 세 개만 소개시켜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 앞에서 저만큼 국정원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에서 블랙요원으로 근무하고 차장까지 했는데 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보다 국정원을 더 잘 알아. 너에게 격려 전화를 한 거야. 간첩 잡으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홍장원 차장 얼마나 웃기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불리한 거는 또 자기도 모른대요. 네. 제 처와 국정원장과의 문자 나도 잘 모른다. 불리하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정말 이것 때문에 야 김건희 여사가 진짜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논의한 거 아니야? 네. 아니면은 조태영 원장에게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지시를 내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의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봐가지고 어떤 건지. 제가 물어봤는데 좀 유감인데 그냥 뭐 좀 누구 전화번호 좀 하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심해요?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불리한 것들은 그냥 모른다. 그 유리한 것들은 그냥 막 우기기 작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품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인영 사령관, 그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네. 격려 전화다. 이거는 이제 조지호 총장에게 6번 통화하고 해서 다 깨졌어요.
짧은 시간에 격려를 6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만약에 격려를 6번 했다? 그러면 그것도 탄핵 사유예요. 전화 줘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화 줘보세요. 네. 조지호 총장? 네. 지금 뭐 사태가 좀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경찰 힘들지? 네.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끊었어. 조지호 총장? 네. 수고가 많아. 네. 열심히 해. 더 격려 전화 주신 거군요. 그럼 감사합니다. 힘들지? 네. 힘들면 바카스 먹고. 네. 네. 이렇게 6번을 했다는 거예요. 조지호 총장? 예, 대표님. 참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네, 내 네, 경찰 네.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정말 진짜로 격려해 주시는군요. 그럼 해신탕 먹어 해신탕. 감사합니다. 몸내는 해신탕이 최고야. 힘든 거 있으면 따로 나한테 얘기하고. 통영애인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힘든 거 있으면 꼭 전화해 나한테.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 수고하고. 네, 감사합니다. 바쁜데 그만 전화해 진짜. 아니 내가 힘든 거 있으면 전화하는데 격려 충분히 받았어요. 힘든 거 있으면 전화하는데 왜 전화 안 해? 야, 그래서 진짜 그만해, 혹시 내 전화번호 이제. 까먹었는지 전화하는 거야. 이상민이지. 어? 아니야 나 대통령. 야 상민이 같은데. 야 XX야 나 대통령이라니까. 아무튼 힘든 거 있으면 전화해. 네. 잠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수신 거부.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든 한번더 하고 싶다. 진행을 못하겠어. 수신 거부를 갔다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근데- 하니까 진짜 확실히 느껴진다. 그쵸? 너무 확실히 느껴지네요. 근데 지금 저는 말이라도 좀씩 바꿨잖아요. 조지호 총장 얘기 똑같잖아요. 똑같았다.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톤으로 했다. 녹음해서 틀어줬나? 아니면 너 힘드니까 계속 얘기하기 힘드니까. 술 드시다가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또 나고 잊어버렸다가 생각나고 그러셨나? 술 먹어서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게요. 뭐 술 냄새가 났다 뭐 이런 증언. 조지호 총장? 예, 아이 자꾸 전화. 나 술 먹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예. 진짜 조 총장 힘들까봐 전화한 거야. 근데 저도 술 먹어봐서 아는데 지금 술 드신 목소리인데요. 아니야. 바카스 먹었어. 바카스. 그래요? 네. 힘들지만 네. 격려해 진짜로. 제가 하여튼 해물탕 먹고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6번 통화를 직접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어떤 의도인지 확실히 근데 알겠네요. 저도 6번 통화를 해보니까 네. 못할 짓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맨정신에 못할 줄. 이게 스토커네 그러면. 방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 9시쯤에 자신의 대변인단 배희철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빨리 직무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자, 이거 보면은 뭐 이제 기각 뭐를 예상하고 얘기를 한 건가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기각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 이해를 되긴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논리를 갖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신승리예요. 지금 이거를 올림픽 경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그냥 참가하는 데의 정신력 가지고 우리가 버티자 이런 것 같은데 저 비행기표 끊어놔야 되겠는데. 왜? 아니 근데 마지막 선고 날에 네. 진짜 기각되면 어떡해요. 바로 외국으로 튀어야지. 기억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별로 그거는 없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의 생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권력자들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아부가 좋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통령이 정말 기각될 거로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변호인단이 잘못 얘기한 걸까요, 그러면? 99%는 아닐 거고 네. 아마 한 70% 정도는 믿고 한 30%는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아마 이러지 않을까. 물론 제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뿐만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 경향신문 보도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 다수. 네. 근데 다수는 제가 볼 때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네. 일부는 기각을 믿는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각 좀 한다는 사람들이 배지를 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원들 중 일부도 기각될 거라고 믿고 있고 저는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얘기하고 거기서 누가 반대되는 얘기를 안 하니까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좀 증폭된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확증 있으니까. 편향이 자기들끼리 되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 코너 제가 제일 좋아 대화가 필요해. 네. 그래서 항상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게 대화해야 이쪽 사람 생각이 맞나? 이런 고민도 해보는데 물론 중요한 건 성정이죠. 들어야 될 성정이 중요한 건데 지금 대통령 보면 일단 그 성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로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네.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대통령직에 복귀했어. 네. 와 어떡하지? 네 진짜.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뭐 다른 대통령이 오더라도 계엄을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지. 복귀하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못 와요. 아 계속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네. 군사적 위기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사실 국방부나 아니면 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설마. 그래도 듣는 미친 아저씨 두셋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위기를 무인기 만들 그냥 수 있는 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전에 이제 개엄하기 한참 전에 장 소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패널 몇 분이 얘기하다가 뭐 술자리가 있어서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디올백이나 도이치모터 수사 관련돼서 검찰이 계속 불기소 처분할 때 평론가들이 다 뭐라고 했잖아요. 장성철 소장님도 세게 뭐라고 하고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되게 거세게 반박도 하고 네. 언론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럴 때 대통령이 이러다가 그때 이제 평양 무인기 10월 초에 나왔을 때 저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정말 이러다가 군사적 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게 네. 몰아붙인다기보다는 저희들은 할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분하고 얘기도 한 적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모르니 네. 그냥 우리는 할 말 하면 된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엄이란 걸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 복귀한다? 그럼 본인의 권력을 더 세게 주기 위해서 뭐 군사적 위기를 만들 수 저는 있다고 봐요. 아예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 뭐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기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까지.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진짜. 아. 왜냐하면 그런 전쟁 상태가 되면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지만 네. 대통령이 그 인명 피해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워낙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여기다 던지면 이게 넘어질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컵을 던질 뿐이야. 이게 넘어지고 물이 흘러가 그건 몰라요. 이게 보통 5살 이하 애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살상을 원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그런 당연히 예측되는 결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네. 그게 더 위험하다. 당장의 필요성만 보고 할 수 있다. 네. 실제 노상훈 수첩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걸 원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무수히 벌어질 수 있는 거를 이분은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최후 변론에서 또 다른 뭐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이제 헌재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두가 국무위원이 당시 모였던 국무위원이 모두가 만류했고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 대목도 그 주목이 되는데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싱싱하고 푸짐한 초특가 해물탕을 준비했습니다. 옵션별로 문어해물탕, 삼계탕에 들어간 해신탕까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이제 헌재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두가 국무위원이 당시 모였던 국무위원이 모두가 만류했고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 대목도 그 주목이 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이틀 뒤에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그러니까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2시간짜리 계엄이다. 원래 반나절 계엄 을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 뒤에 행사를 대신 참석해달라라는 뜻은 그러면은 계엄이 어쨌든 최소 이틀은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계엄하려고 했었어. 왜 경고하려고 했었으니까 오래 할 생각 없었어. 계속 그랬는데 네. 이틀 뒤에 무역협회에서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계속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는 열렸는데 국무총리가 대신 가서 참석을 이번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오래 길게 해가지고 정말 노상원 수첩에 나온 그 작전 계획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얘기한 것들은
당연히 거짓말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무역협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가는 건데 네. 이거를 뭐 그것도 방증이 되지만 무슨 반나절짜리냐 2시간짜리냐 네. 그것도 대통령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방증이 되지만 저는 만약에 그때 해제가 안 됐고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죠. 그날 아침 한 10시까지만 해제가 안 됐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 보시는군요.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냐를 생각해보면 물론 계기들, 트리거들은 곳곳에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특검법도 될 수가 있고 김건희 특검법도 될 수가 있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얘기하기에는 3월부터 비상대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야당이 자기한테 자꾸 반발하고 뭐라고 하고 언론도 비판적이니까 이 녀석들이 왜 그러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명분은 아마 이분들이 다 야당이나 언론이 다 반국가 세력, 간첩에 의해서 선동된 세력이라고 봤겠죠. 네. 근데 그 기저에 있는 거는 사실은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하지? 이거거든요. 자, 계엄이 됐어요. 지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즐기면서 오래 끌었을 것이다. 그걸 꺾을 리가 없습니다. 꺾을 리가 없고 그러면 제가 왜 한 달이라고 했냐? 우리나라 민주주의 1910년대 네. 이때 3.1 운동을 해서 제국주의에 반발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잖아요. 네. 일제에도 이렇게 우리가 3.1 운동을 했는데 윤석열에게 우리가 다 계엄해서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 저는 그래서 엄청난 시위나 민주화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못 버틸 거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 수가 있죠. 한 달 있죠. 사이에 그렇죠. 엄청난 희생이 네, 저희가 발생했을 사실은 것이다. 그때 우연찮게 다행히 사실은 물론 이재명 대표는 어제 뭐 많이 훈련을 도상훈련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엄 해제가 됐기에 이루고에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기대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에 따른 피해 뭐 이런 거 보면 저는 최소 수십 명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 시위는 있었을 것이고 네. 어차피 총든 군인이 나왔는데 너무 끔찍하네요. 그렇죠. 정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컸던 상황이다. 노성원 같은 자가 사실은 장관의 그것도 안 하고 지 맘대로 뭘 또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끔찍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절대 본인이 편하잖아요. 군인들 갖고 다 하라고 하는데 절대 뭐 알겠습니다. 접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끔찍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열렸었죠. 탄핵 심판 열고 90분 정도 이제 변론을 진행을 하고 종결을 했는데, 뭐 국회에서 조금 더 변론 기일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신청도 기각을 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의 탄핵 그 심판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저는 사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약간 판단하기 그래서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탄핵 심판에서 의결 정지수가 6명이잖아요. 네. 그 6명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의결 정족수 문제도 이렇게 민주당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 때와 권한 대행일 때를 같이 넣었거든요. 네. 권한 대행일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임명, 재판관 임명 부분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것도 같아요. 아하. 의결 정주수를. 네. 그러니까 사실 총리 때만 하면 의결 정주수는 명확히 과반인데 권한 대행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권한 대행 부분으로 만약 한다. 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탄핵돼야 된다. 왜냐하면 국정의 가장 당시에 계엄 이후에 가장 큰 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그거를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정성적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6명은 있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일단은 왜 각하도 예상을 하냐면 이게 과반이냐 200석으로 찬성을 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네. 탄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논쟁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각하를 예상을 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200석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탄핵 심판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각하를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네. 기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보수 쪽 재판관들은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 200석 해야 돼. 근데 진보 쪽 재판관들은 아니야 이건 151석 해도 돼라고 팽팽히 맞설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네. 봤잖아요. 네, 사대 사였죠. 두 명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막 그거 가지고 서로 해석이 다르더라고. 네. 그건 이렇게 논쟁이 붙을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 않을까? 대선을 치러야 되고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외교가 어렵다. 네. 대선 관리도 해야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겠냐. 국무총리를 복귀시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리 때에 있었던 탄핵 사유, 그러니까 계엄이 있었던 국무회의 인척한 그 회의, 네. 거기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총리 시절의 탄핵 사유인데 그 부분은 좀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거기에 있던 모든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책임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워낙 워낙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네. 미쳤기 때문이와 미친 짓은 좀 더 뉘앙스가 달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강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권한대행 때 탄핵 사유로 간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라는 핑계로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의결 종족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도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는 정성적인 아니 근데 부분이기 문제는 때문에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또 논쟁거리가 그것도 되겠죠. 논쟁거리가 되겠죠. 네. 혼란스러워질 것 같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봐 무효야 이럴 거고 야당에서는 아니야 뭐 그럴 것 같은데 이미 뭐 임명돼가지고 재판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리 뭐 여당에서 이거 안 돼 잘못됐어 그러더라도 일단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소급해가지고 이건 잘못됐어 다시 취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일단은 그건 뭐 여당에서는 따지지만 논쟁거리로 따지지만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거는 사실은 탄핵 심판이 완료된 뒤에 가장 그리고 뭐 한덕수 네.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맞고요. 네. 논쟁을 아예 없애려면 윤 대통령 걸 먼저 하고 그렇죠. 한덕수를 나중에 하고 한덕수를 나중에 하고. 근데 지금 이 빠르기로 보면 사실 한덕수 총리 단순하니까. 걸 더 먼저 하는 먼저 할 체제 수도 아니에요? 있죠. 네. 그런데 저는 대통령 걸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근데 논쟁도 만약 그렇게 해도 논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권한 대행이 있거든요. 뭐 권한 대행이 탄핵 소추만으로도 사실은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가 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그때 권한은 모두 권한 대행한테 갑니다. 네. 그때 권한 대행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이 무효다라고 할 수는 그렇죠. 없다.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 당시에 직무 수행이 적법했기 때문에 네. 직무가 적법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덕수 저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한덕수 탄핵 사유 쟁점이 5가지인데 네. 나머지는 그냥 다 권한인 것 같고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그래서 탄핵 이러는데 이걸 가지고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없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넌 탄핵하기에는 네. 사안이 너무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약하다. 듭니다. 네. 저는 사안은 큰데 형식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 형식 논리가. 왜냐하면 6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6명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네. 가능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은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건 해야 되는 걸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6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탄핵 심판에 6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좋은 말씀 들어보니까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예측이 많이 틀리니까 네. 제 말의 신빙성은 갖지 마시고 그냥 저런 의견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댓글에 참고용으로. 네. 또 너무 많은 욕을 쓰지 마십시오. 그냥 저런 의견도 있구나. 장선철 그렇죠. 또 소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그게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죠. 아, 그럼요. 그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유연성. 유연성. 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도 한덕수 대행 때 탄핵 소추됐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6명 체제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국가가 엄청나게 혼란해져요. 그럼요. 그래서 전 뭐 야당 일부 인사들은 한덕수 대행 탄핵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탄핵 심판이 무조건 어느 정도 굴러가야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6명 체제예요. 그래도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뭐 80% 이상이라고 보는데 한 명만 이상한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합니까? 전망은 어쨌든 인용이 안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